관세무역 개발원 관련된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알리, 테무, 해외 직구 증가하니까 이제 그 지정 장치장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물건이 보관됐다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 관련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물량을 관리하는 지정 장치장 담당자를 화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 장치장이 전국적으로 57개가 있는데 세관장 직접 관리하는 게 29개, 그리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28개입니다. 근데 위탁 관리가 하는데 100%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대부분 정관들입니다. 지금 관세청장 하셨던 분들이나 관세청에 계셨던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세청 출신들이 하고 있는 업체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보니까 실제 왜 독점하고 있는가, 이 독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니까 200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걸 왜 독점하냐, 경쟁구도 활성화를 위해서 자격요건을 영리법인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관세청이 이야기했는지 누가 이야기했는지 비영리 사업자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정장치장을 수입 현황 제출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답변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정장치장 화물 관리인 그거에 관한 고치가 나중에 제정되긴 했는데 하여간 여전히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22년 4월쯤에 감사원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관리를 하냐,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을 해서 계속 형식적인 경쟁 입찰, 실질적으로는 독점. 그 내용들이 이제 조건 자체를 그렇게 까다롭게 딱 이 개발업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요건 자체를. 비영리 법인이어야 된다. 관세행정 보수의 화물에 관련 있는 자만 해야 된다. 사실상의 요건을 그렇게 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23년도에 그 수입을 보니까 이 수입이 거의 93.5%가 지정장치장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 재무제표 자료를 쭉 보니까 이곳의 재무제표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말은 비영리법인인데 실제 매출액이 578억, 연구 18억, 화물 관리 545억,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 290억, 업무비 150억, 충당금 460억, 당기순이익 약 80억.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일반 회사예요, 회사. 국민들 상대로서 저는 이거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비영리 법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게 독점적으로 주고 있는데 실제 회사예요. 이 관리회사. 이걸 국민들 상대로 해서 비영리해서 뭐 독특하게 하는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상 관세청이 여기다 이제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여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됐었죠. 이 지정장치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심사 기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과 제안입니다. 국민들 상대로 해서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이야기했는데 실제 회사다. 그런데 비영리 조건 그대로 유지할 거냐, 경쟁구도 바꿔야 된다. 10년 내내 문제 제기를 다른 부서에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이 제기했는데 이거 계속 뭉개고 있다. 바꿔야 된다. 그럼 현재 관세무역개발은 바꾸기 전까지라도 외부 회계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계 내용 경영자료 공시 안 하고 있다. 극구 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해도 지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대안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전반적인 정관 관련된 거다. 답변해 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개발원 문제가 독점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해결책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물 관리 업무 자체가 공공성은 높은 반면에 수익성이 낮아서 공개 경쟁을 해도 개발원만 단독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지정 장치장을 그 개발원 아닌 다른 공단에서 운영한
사례도 있었지만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적자가 나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또 홍보를 강화하는 등 타 비영리 법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지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지만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개발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하면서 이 관우의 후속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 관련 독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제도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한 10여 년 동안 누적된 부분이라 말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인 이게 대책을 좀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관세무역개발원은 이 취업 제한 대상, 심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걸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는 관련 그 규정이랑 법이 있어서 예, 관련 규정 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관세청장이나 현재 관세청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하시느냐, 이거 반대하시느냐. 그렇다면 이 개발원의 성격을 좀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이 종합국감전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아마 권한이 아니라 이것저것-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